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1948년도에 태어났고요. 제 고향은 평안북도 정주입니다. 3살 때 6.25가 났고, 4살 때 어머니 등에, 아버지 등에 업혀서 피난 내려온 실향민의 마지막 세대죠. 예. 예, 그런데 제천에 정착하신 지는 오래되셨나요? 지금 한 3년 조금 넘었습니다. 참, 제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꽤 긴데, 최근의 활동은 중국을 거쳐서 베트남을 거쳐서 아프리카의 빈민들을 상대로 한 선교 사역을 한 7년 아프리카 남아공에서 7년 정도 사역을 하다 코로나 때문에 나이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귀국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천일로 어떻게 흘러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가 농업기술센터인데 제천에 와서 텃밭이라도 가꾸는 그런 농사를 지을까 해서 농업기술센터에 1년 동안 여기서 교육을 받게 된 그 계기로 여기 정착하게 됐습니다. 저는 원래 이제 건축을 전공을 했고, 대한민국의 건설 붐을 실제적으로 깊이 동참했던 세대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보다 한 10년 선배서부터 저보다 2, 3년 후배까지의 그 세대가 대한민국 건설을 한, 그러니까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그 세대들이죠. 그때 그 한국의 건설 붐에 깊이 있게 동참한 건축 전문가입니다. 중동에 나가 있었고, 싱가포르에도 나가 있었고, 한국을 대표로 해서. 예. 그래서 건설을 전문으로 낸 건설 역군이죠. 제가 이제 원래 고향이 평안부터 정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언젠가는 고향에 북한의 문이 열리면 고향에 가리라.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라. 저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먹고 있던 중에 항상 제가 마음속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북한의 문이 열릴 때까지 저를 살아있게 해주시던가,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북한의 문이 열리게 해주옵소서. 그 기도를 하던 중에 아무래도 이게 어거지 쓰는 것 같아요.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안 열릴 것 같아. 그래서 북한은 영적인 땅끝인데 지리적인 땅끝에 가서 훈련을 받자. 내 살아있는 동안에 열리든 안 열리든 어느 한순간에 열리면 여기 땅에서 들어갈 준비를 지리적인 땅끝에 가서 한번 해보자 해갖고, 지리적인 땅끝이 아프리카 최남단, 잘 아시는 케이프타운 희망봉이 있는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선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한 7년 동안 빈민사역을 좀 했습니다. 요즘 보면은 세대가 달라서 그런지 MZ 세대들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들은 지금 현재 생님 연세 드신 분들의 고통을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모르죠. 뭐, 알 필요도 없죠, 예, 사실은. 알 필요도. 예, 그러나 그게 너무 모른다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안 돼 있는데 아직도 젊은이들에게는 말을 안 그래서 우리 세대를 너무 의식을 해서도 안 되지만, 또 과거를 모르면 미래를 우리가 꾸며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강의 기적이 왜 한강의 기적이 됐는가? 허벌판했었거든요. 우리 어렸을 적에 거지들이 많았고, 돼. 요즘 많은 얘기를 하는 양아치들 많았고, 농마주의 많았고, 옛날에 다 그랬어요. 청계천에 뭐, 엉망했었고, 그런 것을 다 건축해는, 개발해는 과정, 젊은이들은 모르거든요. 다 만들어 놓은 상태를 봤기 때문에. 제가 역할을 했다기보다, 그래서 지도자의 역량이 크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에 그때 거지 많고, 소매치기 많고, 도둑이 많고, 함부로 길거리 다니지 못할 정도로 참 위험한 세대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지도자들이 그런 사람들을 많이 없애는 역할을 많이 했어요. 특별히 공무원들이 부패했죠. 경찰이 부패했고, 호주머니에 10,000원짜리 하나, 지금돈이는 한 1, 2만 원만 갖고 다니면 무슨 범죄를 저질러도 그걸 주면 경찰이 다 봐주고 그러는 시대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정치 지도자들이 그거를 깨뜨리기 시작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이 깨끗해지고, 경찰이 깨끗해지고, 공직사회가 깨끗해지면서 그들이 떳떳하니까 이 세상의 악을 없애는데 아주 과감하게. 그리고 그때 당시 이제 배운 사람, 한국이, 제가 어렸을 때 6.25 날 무렵에 한국에
한국의 뭐라고 그럴까, 80% 이상이, 문맹률이 80%가 넘었습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이 꽤 많은데, 그 후로 아주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문맹률이 낮은, 교육률이 높은 나라가 됐잖아요. 그것은 지도자들의 역할이죠. 그래서 어느 지도자가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그 지도자들이 한국의 교육열을 높이고 거기에 또 우리들이 뒷받침해주고 열심히 배우고 부모님들이 내가 굶어 죽더라도 자녀도 교육시키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어요. 거기에 이제 자녀들이 다 맞춰주고 예를 들어서 저는 도시락을 일주일에 한 하루 이틀밖에 못 사갖고 갈 정도로 가난했었는데 가난한 것을 부모들한테 티를 내질 않고 부모들이 그런 중에서도 공부를 시키려고 그렇게 무던히 노력하는 거에 동참을 했고 그럼을 통해서 나라가 발전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겠는가. 우리가 잘한 것이 아니다. 부모들의 그 노력, 자녀들 교육열, 정치 지도자들의 그 나라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노력, 그런 것에 우리가 다 삼박자가 맞춰졌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건축 기술자인데, 건축 전문가인데, 건축 전문가 한 사람 갖고 안 되잖아요. 나라가 발전하면 특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이 맞춰져야 되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탤런트 임동진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탤런트 예, 예, 예. 임동진. 그 목사님이 저희 교회 담임 목사예요. 그분이 저를 아프리카로 파송을 했습니다. 저는 그 교회 장로였었고, 제가 60이 넘어서 아프리카 가겠습니다 했더니, 이 나이에 가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임동진 목사님이 첫 마디가, 60 청년이야. 60 청년이야. 언제 가려고 그래? 청년 때 가야지. 그래서 아프리카 가는데 힘을 얻었고, 만일로 75 조금 넘었는데, 앞으로 몇 년 더 살지 몰라도, 사는 날까지 좀 건강해서, 후세들에게 뭘 남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남기려고 하다 보면 내 욕심, 내 뜻, 내 생각이 앞서가니까, 그거보다는 이제 본을 보이는 좀 삶을 살자. 아프리카에서 빈민들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 많이 흘렸고, 제천 시니어 클럽에서 시니어 복지 매니저로서 제가 이제, 아파트에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고 있거든요. 대한민국에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지금은 이제 다들 괜찮은 시대겠지 했어요. 아프리카에 가서 어린아이들, 에이즈 환자들 끌어안고 눈물도 흘리고, 그냥 어려운 사람들 상대로 해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왔으니 한국은 이제 좀 잘 사는 나라겠지 했는데 잘 살죠. 잘 살지만 구석구석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복지 매니저로서 지금 시작한 지 한 2달도 안 되는데, 그들을 오늘도 이제 가서 만나보니까, 그 녀석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맨날 뭐, 자기보다는 뭐, 선교다 뭐다 다니니까 맨 처음에 불만이 많았겠죠. 근데 부모가 올바른 길을 가면 자녀들이 잘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지금 잘 살고 있어요. 훌륭하진 않아도 어쨌든 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